이 건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열린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각각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국이 이러한데 여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건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판사는 신성 불가침인가? 라고 외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성근, 이동근 두 비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한다. 국회의원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해인 외 103인.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임 판사는 지금 1심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또 하필 시국이 범여권 의원 중에 한 명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부가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기각을 한 이유잖아요. 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기가 참 공교롭긴 합니다. 여권에게 드리워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재판 몇 개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전격적으로 재판부가 들어주기도 했고요. 결국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그토록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동력들을 확보해 왔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표창장 등 모든 것들이 유죄로 판명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뤄지게 되는 검찰이 5년의 제 기능들을 하게 된다면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앞으로 숱한 재판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재판들은 결국은 여권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딱 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무죄 선고가 났던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를 끄집어서 재판부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삼권 분립을 넘어서서 입법부가 강력한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껏 사법부도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의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범여권이 직시해야 될 것은 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저버린 채 자기들만의 힘의 논리로 그들만의 진영 논리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검찰과 언론의 탓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내용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이러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는 온전하게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지난 기간 내내 국민들이 현혹해왔던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과 거짓선동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참여와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그동안 있었던 잘못과 문제에 대한 참여와 반성이 필요할 때지 이러한 일들을 재판부를 향한 탄핵 시도를 통해서 뭔가 삼권 분립을 해소한다는 그런 신호를 주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은 야당의 이런 비판 의도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국에 판사를 탄핵하겠다라는 게 사법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말 그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국회법에 이미 130조에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의 과정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상식적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재판의 결과들이 부족하거나 뭐 흠결이 많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 있고
아예 민주당 자체 내부에서의 뭐 세월호 관련된 또 그 일본 지국장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또 끝까지 이것을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준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임승건 판사는 2월 말이 이제 임기가 되거든요. 예. 퇴임이 앞다퉈 있기 때문에 2월 첫 국회에서 말하자면 소추안을 내고 지금 이제 의원들 수가 지금 소추 발의한 수가 111명 정도 되면 충분히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발의에 충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2월 5일 정도면 국회에서 일정은 마무리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헌재로 간단 말이죠. 과연 헌재가 이와 같은 그 국회 말하는 여당 주도의 어떤 탄핵안을 제출했다 했을 때 이것 자체가 헌재가 각하시켰을 경우에 민주당에 올 수 있는 파급이라고 하는 부정적 리스크. 파급이 또 뭐 추 장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이나 법률적 시도가 다 무산되었거니와 이번도 무리하게 그런 일이 했다 그러면 상당히 국민 전체가 과연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패널들의 견해 들어봤습니다.